안녕하세요. 솔로몬 보스입니다. 오늘도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읽었던 책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새로운 구매한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앨러스 데어 그레이의 가여운 것들이라는, 원래는 이제 이런 기존의 표지로 영화 속 장면을 집어넣은,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영화도 재미있게 봤었고, 근데 그 영화가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 소설 속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와는 다른 결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반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좀 오마주하던 작품이다 보니까 약간 슈타인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작품이에요. 저는 기괴하기도 하고 약간 성적인 묘사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영화도 보시면 좋겠지만 책을 우선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돌베개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정수윤 작가의 파도의 아이들이라는 이고요. 청소년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청소년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제적으로는 무거운 탈북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작품을 보면은 일단은 책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사진 있는 부분이 코팅이 되어 있고, 요 앞쪽에도 보시면은 이 반 정도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처음 보긴 하는데요. 이제 그림 있는 부분이 약간 액자로 보이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펼치면은 또 다른 그림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펼치면은 또 다른 전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책을 조금 만드는데 조금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종이가 약간 다른 책들은 보면은 미색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이 책하고 비교를 해보면 흰색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 이게 청소년 문학이라서 그런지 이런 거는 약간 이런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폰트 작업인 것 같아요. 이게 세 명의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이 북한을, 자기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소재인 것 같고, 약간 세 명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액자식 구성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그 세 명의 아이들이 만나서 이렇게 바다를 보게 되는 장면으로 끝나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으로 이 정수윤 작가분을 처음 알았는데요. 정수윤 작가가 번역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일본 문학, 일본 고전 문학을 조금 많이 번역을 해서 뭐 나스메 소세키, 미야자와 겐지, 다자이 오사무, 미시마 유키오, 가와다 요코에 이르기까지 일본 문학을 번역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문장이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가의 힘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장이 청소년 문학 같지 않게 되게 문장이 조금 좋았던 것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북한 아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북한 사투리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북한 사투리를 다 쓰진 않았군요.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표준말로 나오긴 했는데 가끔 가다가 북한 말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북한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 걸로 작가분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북한 단어들을 표현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표기하는 형식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문학이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책은요, 푸른숲 출판사에서 나온 위아 작가의 허삼간 매열기라는 책입니다. 이건 워낙에 유명한 책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정우 본인이 각색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중국 소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를 담은 작품으로 해서 우리나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원하고 하정우 두 분의 배우가 연기를 했던 작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아 작가 뭐 인생하고 약간은 비슷한 결의 작품이고요.
인생보다는 약간 조금 더 가벼운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 한 가정을 지켜야만 했던, 그리고 가난한 시절에 배경 자체가 시대 공산당이 집권하고 이제 모태통이 집권했던 그 시대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 한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먹여 살리려고 자기 피를 팔아야만 했던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이런 반공사상 같은 게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내용들을 뭐 저보다는 윗세대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제 이런 공산당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쉽게 접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뭐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절 자체를 조금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 작품이 재미있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화 대혁명의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되게 해학적으로 조금 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대혁명에 관련돼서 조금 공부하시면서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 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위아 작가의 40주년 기념판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생하고 요 책하고 나온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출간이 되었던 책이고, 작년에 또 위아 작가님이 요 책 발간을 하고 나서 위아 작가님이 또 우리나라에 오시기도 했었죠. 그리고 요 책은 이 나올 때 당시에는 되게 디자인이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색깔이 조금 너무, 그러니까 형광을 띠면 좋은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색깔이. 그리고 요 그림 자체가 조금 예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판본에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조금 별로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종이 있잖아요. 지금 장마라서 되게 습한데 이 종이가 습기를 되게 잘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매한 지가 지금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출간됐을 때 산 건데, 보시면은 벌써 조금 오래된 책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이 종이 자체가 조금 종이질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넘길 때도 그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변색이 조금 잘 되는 종이기 때문에. 아무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매한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요거는 이제 제가 도서전 갔다 온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 도서전에서 구매한 책이고요. 이따 출판사에서 나온 이상 작가의 책입니다. 일본어로 쓴 시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가가 김동희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상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일본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세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번역도 똑같이 이렇게 세로로 번역을 해주셨고요. 왼쪽에는 일본어, 오른쪽에는 번역본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왜 샀냐 하면은 그 관계자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책을 다시 재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1쇄가 지금 2023년 3월 달에 나왔는데요. 거의 다 판매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재판할 계획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조금 이게 다 팔리고 나면 절판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소장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도서전에서 유일하게 한 권 샀는데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책은요,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조혜은 작가의 트로피컬 라이트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책이 이뻐요. 그리고 이거는 트로피컬 라이트라는 책이
리커버로 한정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책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조혜은 작가는 제가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책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번에 이제 안전가옥 출판사를 보고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는데, 제가 이제 안전가옥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책 판형도 특이하고, 그리고 내용도 특이합니다. 이런 젊은 작가들이 하는 소설 작품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고전 작품을 주로 읽었던 저로서는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작품이었었거든요. 이거 칵테일 러브 좀비도요. 그리고 조혜은 작가가 되게 그래도 유명하시고 대중적으로 또 성공한 작가이시기 때문에 트로피컬 라이트 요즘 젊은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또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조혜은 작가의 걸로 구매한 책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책은 이터널 북스의 존 벨빌 이터널 북스 출판사의 존 벨빌의 케플러라는 책입니다. 케플러는 워낙에 많이 등장하는 소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존 벨빌은 제가 이전에 바다라는 작품을 봤어요. 그래서 약간 제임스 조이스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아일랜드 작가이다 보니까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제임스 조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문장력이 좋은 작가로 봤습니다. 그 작가가 인물에 대한 이런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해서 조금 구매를 해봤고요. 요거는 가디언 픽션상을 받은 책입니다. 이 존 벨빌 작가가 이 바다로 이제 부커상도 받은 작가이기 때문에 문장력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이제 곽재식 공학박사 SF 작가가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케플러, 밤하늘의 유성을 보고 소원을 비는 사람은 있지만 별점을 쳐서 주식을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를 한다. 이런 과학의 시대가 절로 찾아온 것은 아니다. 수많은 과학자가 끝없는 호기심과 당연한 믿음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이다. 그 한복판에 400년 전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더듬더듬 탐구해간 케플러가 있다. 이 소설은 근대 과학이 탄생하는 시기 한 위대한 과학자의 천체 탐구 여정과 함께 그의 일상을 포착한다. 아내와 장인과의 갈등, 실업과 취업의 걱정, 돈 문제로 고민하는 인간 케플러의 삶과 아울러 유럽 문명의 전환, 사상과 기술의 관계 같은 거대한 문제까지도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아작 출판사의 레이 브래드버리의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시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이 안에 표지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커팅이 돼가지고 관 속에 남자가 아주 귀엽게 있는 무슨 시리즈예요 이게? 아작 출판사에서 이 시리즈로 이런 형태의 약간 민음사에서 쏜살문고 같은 그런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분의 작품을 화씨 451 그리고 민들레 와인, 화성연대기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작품을 다 재밌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 브래드버리의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레이 브래드버리 작품이 하나 나왔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책은요, 안전가옥에서 나온 대멸종이라는 책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멸종이라는 책은 여러 작가분이 참여한 옴니버스 형식의 책입니다.
보시면은 시아란 작가님, 심너울 작가님, 범유진 작가님, 해도연 작가님, 강유리 작가님이 참여한 작품이고요. 요거는 대멸종은 지난 겨울 진행된 2018년 겨울 안전가옥 스토리 공모전 엔솔로지 부문 수상작 5편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짐작하다시피 공모전 주제는 대멸종이었죠. 냉면에 이은 안전가옥의 두 번째 엔솔로지입니다. 이게 대멸종이 이 표지 말고 다른 표지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안전가옥에서 조금 많이 팔린 책이다 보니까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안전가옥 책들을 조금 읽어가지고 좀 이해를 하고 말 것입니다. 다음 책은요, 난다 출판사에서 이제 신간 나온 책인데요,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은 굉장히 많이 거의 다 봤고요.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 여자 작가이기 때문에 신간 나왔다고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뭐 듀라스야 여름에는 이 듀라스만한 작가가 없으니까요. 여름에는 꼭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을 하나 정도는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그는 기다린다.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가 손을 치운다. 두 눈이 감겨있다. 다시 마주한 빛 아래서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지만 더는 눈이 떠지지 않는다. 그녀는 잠들었다. 그가 모래를 집어 그녀의 몸 위로 뿌린다.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모래가 움직인다. 모래가 그녀에게서 흘러내린다. 네, 다음 작품은 이것도 아작 출판사에서 나온 정보라 작가의 장편소설 붉은 칼이라는 책입니다. 정보라 작가는 저주토끼로 엄청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정보라 작가 책의 저주토끼를 봤을 때 제가 좀 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매해본 책이고요. 정보라 작가가 또 저주토끼 이후로 장편소설을 7년 만에 내놓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로 날아간 나선정벌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나선정벌은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영웅서사의 요소들을 모두 갖춘 완벽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차 나선정벌을 이끌었던 변급과 2차 정벌을 이끌었던 신유는 행도, 언어도, 문화도, 사고방식도, 전투방식도 전부 다른 러시아의 군대를 처음 마주쳤을 때 외계인을 마주친 기분이 아니었을까. 다음 책은요, 요거는 현암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어느 존속 살해범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문고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특이하게 지금 재본이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작고요. 아까 그 안전가옥 시리즈 만한 사이즈이고, 약간 재본이 표지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표지를, 약간 두꺼운 종이로 표지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문고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고본보다는 약간 튼튼한 표지인데 이게 보면은 벌써 이렇게 구겨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재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고본보다 더 약해요, 재질이. 그래서 이거 보면은 벌써 구겨졌잖아요. 아무튼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그런 짧은 글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제목부터가 조금 특이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평, 칼럼, 서문, 편지, 수필 등 다양한 글을 통해 만나는 프루스트의 내면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글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레오 페루츠의 9시에서 9시 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레오 페루츠는 1800년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게 추리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책도 가독성이 되게 좋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품을 찾다 보니까 이 9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매해본 책입니다. 히치콕, 보르헤스, 아도르노, 세계적 거장들의 영감이 된 고전 명작.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 빈, 망토 속에 양파를 숨긴 가난뱅이 대학생 슈타니슬라우스 덴파가 도시를 휩쓴다. 자유를 빼앗긴 인간의 절망적인 탈주. 12시간 동안 숨가쁘게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란츠 카프카와 동시대를 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문장력도 좋고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다른 작품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이분 작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책이고요. 네. 열린 책들에서 나온 제임스 볼드윈의 조반니의 방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책인데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작가분이시고 조반니의 방은 1950년대 파리를 주무대로 미국인 데이비드와 이탈리아인 조반니의 지독한 사랑을 그린다.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동성애를 다뤄 출간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인 데이비드는 바텐더로 일하는 조반니에게 빠져들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현실로 도망친다. 버림받은 조반니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소설에서 볼드윈은 사랑의 경유에 자본 계급 문제를 아우르며 시대상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피터 박스홀 선정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에 선정이 되었고 1957년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작으로도 선정이 되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조반니의 방, 자기만의 방,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제목이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 소재도 뭐 요즘에는 조금 흔해져 버린 동성애에 관련된 책이지만 이 당시에는 50년대니까 이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